스포츠 엑스파일의 자동철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유럽 축구가 시작이 됐잖아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5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7골에 10개 도움으로 10 클럽에 이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그 20일 그리고 이 개막전으로 그 어웨이 경기였습니다만 그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때 1대1로 비겼어요. 레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에는 그 이 챔피언십 리그 2부 리그 그러니까는 2년 전에 1부 리그 있다가 18일 거두면서 2부 리그로 떨어졌다가 다시 2부 리그 챔피언십 리그에서 1위가 되면서 레스터 시티가 이제 1부 리그 승계팀이는 그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왔는데 개막전에서 결국은 토트넘이 1대1로 비겼어요. 전반 28분에는 그 한 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이 솔랑키라는 선수를 갖다 1133억 원에 그 이적료 주고 데려와서 최전방 공격수를 그 솔랑키 선수를 두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어 그리고 이제 메이디슨 존슨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이제 이선 공격수로 돼가지고 전반은 토트넘이 경기 주도권을 가지면서 전반 28분에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그 메디슨 선수에게 해줬고 메디슨이 크로스 올리면서 결국은 포로 선수가 머리로 받아 넣어서 결국은 전반을 1대0으로 앞섰습니다. 사실은 한두 골 정도 더 넣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조금 방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서 후반 들어서 토트넘이 경기 주도권을 이상하게 레스터 시티에게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동점골을 후반 11분에 이 레스터 시티의 바디라는 선수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1대1로 비겼단 말이죠. 그러면 뭐 승점 1점밖에 되지 못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 레스터 시티를 갖다가 좀 얕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경기가 1대1로 비긴 뒤에 선수들에게 좀 방심하고 좀 그런 거 아시느냐 이렇게 좋다는 얘기를 했고요. 뭐 감독이야 사실은 경기가 패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언론입니다. 언론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뭐 어떤 언론은 5점을 주고 말이죠. 그리고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드리블하다가 뺏기기도 그러더라고요. 그 방심했다 이렇게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아주 그 작년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했는데 개막전에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1대1로 비긴 뒤에는 아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혹평을 말이죠. 이렇게 좀 180도 달라진 그 이 기사를 쓰고 있어요. 특히 영국 풋볼지가 손흥민 선수가 이제 걱정스럽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32살 아니겠습니까? 지금 토트넘에서는 제일 연봉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주급으로 한 3억 한 4천만 원 받는데, 자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 상승 곡선을 그러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한 경기 보고 그렇게 아주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토트넘에서 굉장한 선수였지만은 레스터 시티 경기를 보고서는 이젠 주전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는 손흥민 선수의 과거형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손흥민 선수도 아마 레스터 시티 경기 끝나고 나서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그래요. 선수가요. 그 매 경기 최고의 컨디션으로 좋은 경기를 보여준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32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오는 24일 내일 모레 밤 11시에 그 후스포 스타디움 자기 홈구장에서 에버턴과의 경기가 있는데 이때 좀 잘해야 됩니다. 지난 그 개막전은 제가 봐더라도 드리블하다 뺏기고 참 그러더라고요.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지 여하튼 이 영국 언론이 본 손흥민 선수의 그날의 그 여러 가지 이 경기력은
뭐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유효 슈팅이 없으니까 좋지 않은 그런 아주 혹평 아주 이렇게 그 언론이 아주 냉철하게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자, 뭐 축구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달에는 이제 북중미 월드컵 축구 아시아 3차 예선전이 시작되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감독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다가 지금 파리 올림픽 때문에 지금 수면하에 내려갔습니다만은 자, 홍명보 감독이 다음 달 9월 5일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코치 지금 5명을 이미 선임을 했죠. 수석 코치의 포르투갈 출신의 아로소, 그 전력 분석관의 마이아, 그 벤투 감독하고 같이 그 아로소 감독도 그 카타르 월드컵 대회 때 16강까지 우리가 가는데 세워놨던 선수가 그 코치가 바로 아로소 감독 코치예요. 그리고 이제 국내 코치로서는 박태하, 김진규, 김동진 이렇게 이제 선임이 됐어요. 거의 이제 코치진은 그 거의 뭐 만기로 됐다 볼 수 있겠고요. 피지컬 트레이너는 지금 교섭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 아마 다음 달 9월 5일 그 첫 번째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전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홍명 감독이 이제 코칭 스텝을 다 완료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6일 오전 11시에 대한축구협회에서 9월 5일 팔레스타인과의 이건 그 국내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고요. 그리고 9월 10일 오만과의 경기 때는 원정 경기입니다. 원정 경기에 출전할 대표 선수를 갖다가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대표 선수로 선발될런지 관심 모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지금 강원 FC가 지금 K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원 FC가 이 윤정환 감독이 맡고 나서 말이죠. 강원 FC 뭐 저도 창단할 때 일조를 했고 저도 강원 FC의 그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양빈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18살. 이 선수가 지금 토트넘하고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1월이면 그 토트넘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이 뛰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8골을 몰아치면서 지금 강원 FC의 1위란 말이죠. 2위가 김천상무인데 4점 차예요. 강원 FC가 지금 1위입니다. 이 18살 된 양민혁 선수가 아주 그 돌풍을 이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7월에 이달의 선수, 영프레이어 상, 뭐 이달의 골 이렇게 그 상도 많이 받고요.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여기에 홍명보 감독이 양민혁 선수를 또 선발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최대 관심이고요. 뭐 홍명보 감독 하면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표팀 감독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2년 연속 K리그 울산 현도에서 이제 그 우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회 때는 우리나라가 동메달 따내고요. 또 브라질 월드컵 대회 때 2014년이 되겠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회 때 1무 2패로 그때 아주 순환을 당겨. 그때 그 대표 선수 선발을 잘못한 거죠. 그때는 자기가 의리 뭐그 논란이 됐는데, 솔직하게 자기는 그때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과연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대한축구협회에서 북중미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은 2026년에 그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월드컵 세 나라에서 48개국의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 거기에 출전할 대표 선수를 선발하고 아마 여러 가지 그 감독으로서의 그 얘기를 발전 방향을 그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그 화제, 지금 뭐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프로야구가 82년에 시작되면서 고등학교 야구의 인기가 떨어졌죠. 그 전만 해도 고등학교 야구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아, 표구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동대문 운동장에 줄을 서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 냄비 근성이라고 하는데, 야, 일본 야구 팬들은요, 그 일본 전국교 야구 선수권 대회, 우리가 뭐 고시엔 야구라고 그럽니다만, 갑자원 대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아직도 인기가 많아요. 일본 NHK가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계속 중계방송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에 우리 그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결승전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내일 그 이 도쿄 소재의 간또 다이치란 팀과 우승을 놓고 대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관심인데, 이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 고등학교는 그 1947년에 제일 교포들이 민족 교육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세운 학교예요. 1947년에. 그래서 교가를 우리나라 말로 불러요. 참 이거 대단한 거죠. 뭐 재학생이 16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일본은요, 고등학교 야구팀이 한 4,000개가 있습니다. 4,000개 가운데 본선에 올라오는 팀은 49개 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교도 국제고등학교가 160명밖에 되지 않은데, 고등학교 또 야구팀이 만든 지가 1999년, 그러니까 25년밖에 안 되는데 3년 전도 4강까지 진출했고 이번엔 결승전까지 진출했는데, 어제 준결승전에서 그 아오모리야 마다 고등학교 팀을 3대2로 꺾고 결승에 진출해서 내일 도쿄에 있는 그 간또 다이치 팀과 우승을 놓고 겨루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그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고등학교 야구는 교가를 불러주고 그럽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이 고시엔 야구 대회는 꼭 그 경기 전에 그 고등학교 교가를 불러주는데, 우리나라 말로 교가를 불러주고 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이제 야구 아주 팬이잖아요. 야구 원래부터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뛴 선수 여러분의 투지와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내일 우승을 놓고 고시엔 야구대회 우승을 놓고 겨루게 됐다는 거. 자, 이것도 뭐 화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정말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도요, 고등학교 야구 대회가 너무 언론에서 다루질 않아요. 이건 참 언론이 좀, 이거 참, 일본 NHK가 계속 중계 방송을 해. 그래서 일본은 물론 그 일본 프로야구가 1936년에 시작됐잖아요. 거의 12개 팀이 있고 우리는 82년에 시작돼서 뭐 역사도 일본이 깁니다만은, 일본은 그렇게 전통을 살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KBS가 이 고등학교 야구 대회 같은 거를 갖다가 중계 방송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뭐 KBS에 뭐 한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여하튼간에 우리 이 민족의 어리에 있는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고시엔 야구대회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